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통합, 융합, 우리가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한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글로벌 위기 상황이 되었고, 기술은 또 어떻게 우리를 갈라놓는지, 그래서 융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협력하고 협업하고 협치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유된 이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중요한 이런 그런 상황에 서 있다. 변곡점에 서 있다. 세상은 덜 복잡하거나 불안정해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더 불안정해질 것이다. 앞으로. 반대로 또 기후변화, 불평등, 불안정한 정치체제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전 지구적인 재앙이 증가하는 시기에 접어들다. 사람들은 나누는 데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 사람들이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 기술이 나오면, 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이 기술이 나오면 이쁜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못생긴 사람은 더 못되고, 이 기술이 나오면 남자는 더 못 살게 되고 여자는 더 좋아지고,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 데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앞으로 지구촌에서 없애야 된다.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네, 1년 반 전에 넷플릭스는 소셜미디어의 유해한 결과를 그저 파헤치는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소셜 딜레마, 더 소셜 딜레마를 출시했습니다. 여러 인구 통계에 걸쳐서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이런 정보의 확산, 불안과 우울의 증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전 구글의 디자인 윤리학자이자 Center for Humane Technology 공동 설립자인 트리스탄입니다. 트리스탄 해리스는 영화의 중심 인물입니다. 이번 주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의 한 세션에서 해리스는 이 기술과의 관계를 건강한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는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의 인용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류의 진정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리에게 구석기 시대의 감정, 중세 시대의 그 제도, 그 다음에 이제 신과 같은 기술이 있는데 그런 것을 끔찍하게 위험하며 이제 전반적으로 이 위기의 지점에 피크에 접근하고 있다. 그죠? 아직도 이제 구석기 시대의 감정도 있고요. 중세 시대 제도도 있고요. 또 신을 능가하는 이런 기술도 나와가지고 막 세상이 너무 끔찍하고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미래학자는 기술은 우리의 두뇌가 따라잡고요.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기술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규제하기에는 너무 빨리 변한다. 너무 빨리 기술이 빨리 발전한다. 이제 인간이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인간은 더 빨리, 그죠? 더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더 빨리 규제를 해야 되고, 더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죠? 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가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사법개혁 있잖아요. 경찰, 검찰, 이런 곳에서 세상의 변화를 빨리 따라잡아서 미리 이쪽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는데 여기에 큰 우리의 변화에 그죠 요인이 있다. 우리도 따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윌슨은 2009년 하버드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린 토론회를 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데 플랫폼이나 딥페이크나 텍스트 생성기라든가 크리스퍼는 유전자 편집 가이입니다. 그죠? 유전자 편집을 통해 가지고 에이즈
그 DNA를 싹 잘라내면 에이즈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크리스퍼 및 기타 인류를 변화시킬 잠재력 있는 기술, 그게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잠재력 기술이 널리 채택되기 이전인데, 이 이전에 이미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거나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죠? 대안이 없다. 해결에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2009년도에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2009, 2019, 10년이 넘었죠. 이 사람이 이렇게 빨리 우리도 준비하자. 그죠? 이제 우리는 산의 일몰에서 우크라이나 폭격도 보고요. 무너진 건물에 이렇게까지 텍스트를 전반적으로 사실적인 이미지를 보고 생성하고 알고리즘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GPT-3를 가지고 있는데, 이 GPT-3는 그죠, 언어를 생성하고 기사도 쓰고 얘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맥락에서 벗어난 실제, 이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GPT-3가 맥락에서 벗어난 실제 사실을 인용하면서 mRNA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설득력 있는 논문도 작성할 수 있어요. GPT-3가 논문을 작성했어요. 사람처럼 논문을 작성해가지고 이 백신이 중요하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인터넷에서 신뢰를 위한 중성자 폭탄과 같다라고 해리스가 말했습니다. 자, 인터넷에서는 그죠, 인터넷에서 폭탄을 들이댈 수도 있다. GPT-3가.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다 뒤집어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복잡성은 매일 증가한다. 대응하는 능력은 매일 그죠,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갈등만 일으킨다. 그죠? 갈등만 일으킨다. 과거에는 서로 별개로 여겼던, 과거에 없었던 이런 문제가 이제 서로 그죠, 상승시키거나 이걸 갈등을 일으켜요. 이제 밀접하게 연결된다. 잘못된 정보와 합성 미디어가 핵 확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있습니다. 합성해가지고 자 핵전쟁 한다 우리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지금 조 바이든이 아니단 말이죠. 페이크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이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선거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이 심각했다. 이번에 저희도 선거를 했는데 대선에서 지금 현재 미디어가 엄청난 역할을 했죠. 선거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이 거대해졌다. 이런 것에 인공지능과 글로벌 금융 위험 간의 연결을 고려해 봐야 한다. 기술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전의 생각은 이 새로운 복잡성에 직면하여 충분하지 않다. 이 여러 행위가 관련되어 있고 책임감이 낮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정의가 다른 경우 개인정보 보호 또는 언론의 자유와 같은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해리스는 기술은 인류의 지혜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혜로 운영할 수 있는 우리의 집단지성의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단지성을 이용해야 된다. 그는 지혜란 우리가 실제로 일하는 방식의 한계를 아는 것이고 탐구할 수 있는 겸손함과 자각을 갖는 것이다. 시스템과 근본 원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환경과학자 도넬라 메도우 책자인 Thinking in Systems, 시스템에서 생각하기라는 이런 거를 참조를 하면서 설명을 해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그녀는 시스템에 개입하기 위해서 12가지 지렛대 포인트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해리스의 의견으로는 이 메도의 기술 대화에 대한 요점이 아주 패러다임을 초월하는 경향이 있다, 힘이 있다, 초월하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있게 한 기술 산업의 각 사고 패러다임은 인간 중심의 초점으로 정밀 검사되어야 한다. 비용과 편익이 항상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기술 피해를 외면하기보다는 유해한 외부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기보다 인간의 약점과 취약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뇌의 도파민 반응을 이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한번 제고해 봐야 되겠죠. 사용자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화를 극대화하기보다는 에코 챔버를 만들어서
항상 협력하고 협동하고 협업하고 협치하고 융합하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공유 이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기타 기술의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간적인 기술자가 되도록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식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교육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휴메인 테크놀로지 센터의 해리스와 그의 팀은 새로운 기술을 설계할 때 또는 기존 기술을 변경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개별적으로 상호 연결 커뮤니티로 우리 경험을 향상시켜가지고 인간의 융합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가지고 협동시키는 이런 그 모델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해리스는 우리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훈련된 10만 명의 인간적인 기술자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런 것을 더욱더 많이 생각한다. 우리는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유된 이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변곡점에 서 있다. 세상은 덜 복잡해지거나 덜 불안정해지진 않는다, 이제. 그죠? 이제 점점 더 복잡하고 점점 더 불안정해진다. 반대로 해리스는 기후변화, 불평등, 불안정한 정치체제로 지구적 재앙의 시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받아들일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다. 그러나 해리스는 지난 몇 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시스템이 훨씬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업계의 사람들은 전 유튜브 엔지니어 에서 페이스북의 공동 창립자 크리스 휴즈나 전 페이스북의 데이터 과학자 프랜시스 호건 등이 자신이 만드는 제품의 위험과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리스는 기술자들은 실제로 일어나서 나는 업계의 유해한 부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더 나은 부분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그죠? 주로 뉴미디어 쪽으로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기술자들이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윌슨은 지금 윌슨의 인용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해리스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전부 해리스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 해리스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우리는 구스기 시대의 감정을 수용하고 중세 제도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신과 같은 기술을 휘두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죠? 중세 제도도 아직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 전부 갈라치게 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멸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측면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동의한 다음에 신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동의한 다음에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해야 한다. 사람을 나누는 데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 해리스는 우리는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갈라치기, 나누기, 갈등 구조를 통해서 이기는 사람, 그 갈등 구조를 먹고 사는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앞으로 왜냐하면 더 불안정해지고 우리는 더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다 갈라치기를 하면은 갈등이 최고조가 되어서 함께 망하는 거죠. 함께 죽는 거죠. 함께 전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해리스의 말을 듣고 우리는 협동, 협치, 협업, 이번 선거로 인해서 그죠?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집단지성을 이용하자. 박영숙의 미래TV입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